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 듣는 걸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 시원한 반전 사연 듣는 걸 특히 좋아했는데 아마 제가 대리만족이 필요해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결혼 생활이 고구마 먹다가 가슴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저는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인근 도시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죠. 저는 성격이 원래도 좀 순진하고 어리숙한 면이 있었어요. 화도 잘 못 내고 욕심이나 고집도 없는 편이었죠. 그래서 연애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숙한 신입생이었는데 군대 나오고 졸업도 아직 못한 4살 위의 복학생 오빠가 저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저랑 사귄다고 학교에 소문까지 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오빠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워낙 자기 주장도 강하고 집착도 심해서 몇 번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못 헤어진다고 난리를 쳐서 마지못해 사귀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 오빠는 자기가 책임진다면서 저보고 학교 그만두고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이미 임신까지 했고 학교에 소문도 나버려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한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덜컥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저도 참 어리숙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떠밀리듯 결혼을 하니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편 자체도 괜찮은 남자도 아니었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집착하더니 다른 남자 동기랑은 대화도 못하게 하더니 정작 결혼하고 나선 맨날 밖으로 돌고 술 먹으러 다니고 집에는 잘 있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육아도 독박 육아였습니다. 남편은 아기랑 놀아주는 건 고사하고 기저귀 하나 갈아본 적이 없어요. 애한테 애정도 없어 보일 정도였죠. 게다가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를 부려먹는 데다 반찬 투정도 심했어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건 손도 안 대서 아침 저녁으로 새 밥, 새 반찬을 해야 했죠. 어린 나이에 육아와 살림을 하며 정신이 없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돈도 못 벌어오고 자기 월급 축내냐며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애 키우면서 돈도 잘 번다고 저보고 집에서 노니 좋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아등바등 하는지 모르면서요. 남편은 판매직으로 일했는데 기본 월급이 작고 많이 팔면 인센티브를 받는 개념이라 월급이 워낙 들쑥날쑥하고 적게 벌어오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살림도 너무 쪼들려서 제가 집에서 애 보면서 할 수 있는 인터넷 부업 등을 조금씩 하면서 그나마 기저귀 값이라도 벌었죠.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거의 몸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졸업한 제 친구들은 직장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예쁜 곳, 맛있는 곳 찾으러 다니는데 저는 손바닥만한 집에서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고 남편은 저를 종부리듯 하니 정말 우울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두 돌이 됐을 때 어린이집 맡기고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애를 왜 어린이집에 맡기냐고요. 그러면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이나 말던지. 애정 없고 저를 무시하는 남편도 힘들었지만요. 사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한 분과 아래로 여동생이 둘 있었어요. 첫째 시누이는 20살이고 둘째 시누이는 중학생이었죠. 둘 다 싸가지가 정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니 신우들도 나이가 어리면서 저를 쌍으로 무시해댔죠.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툭 하면 저한테 시골 출신이라 어쩌고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쩌고 하면서 무시해댔습니다. 시골에서 커서 이런 거 잘 모르지?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거 먹어나 봤어? 등등요. 아주 말끝마다 시골이 어쩌고 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라 잘 모른다느니 하면서요. 정말 서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저희 집과 가깝기도 가까워서 자주 갔어요. 거의 휴일마다 간 것 같아요. 시댁 가는 길이 꼭 지옥 가는 길처럼 가기 싫었습니다. 가면 저 혼자 개고생이었거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생각나는 거 하나는요. 아기가 100일이 겨우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시댁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거실에 있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놀라서 가보니 뒤집기를 하다가 거실에 펼쳐놓은 상에 부딪힌 거였어요. 남편은 애가 울던지 말던지 드러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요. 제가 놀라서 아기를 안아서 진정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 너 뭐 하는 거야? 생선 다 태웠잖아! 저는 깜짝 놀라서 우는 아기를 안고 주방에 달려갔어요.
팬에 올려놓은 생선이 다 타버렸더라고요. 죄송해요. 민우가 울길래. 얘가 집 다 태울 일 있나? 가스레인지를 끄고 가면 되잖아. 넌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더 과간인 건 소파에 있는 남편이 킥킥거리면서 엄마, 쟤 원래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TV 보던 신우들은 뭐가 재밌는지 킥킥거리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으이구, 살림도 머리가 똑똑해야 야무지게 하는 거다. 이게 뭐니 아깝게.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탄 생선을 접시 위에 올리더라고요. 어머님 주세요. 제가 버릴게요. 버리긴 뭘 버리니 아깝게. 그러시더니 상으로 들고 가시는 거예요. 드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 밥 먹을 때 저한테 그 접시를 밀면서 그러더군요. 얘, 이거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네가 먹어라. 저는 제가 실수로 태우긴 했지만 타버린 생선을 저더러 먹으라고 하니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더 얄미운 건 첫째 신우였어요. 언니, 원래 생선은 탄 게 맛있어요. 바삭바삭하니. 하면서 킥킥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맛있으면 네가 먹으라고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편 하나 없는 거기서 그런 짓을 저지를 순 없었죠.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그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날도 시댁에 갔는데 신우가 저희 남편한테 말하더라고요. 오빠, 나 승무원 학원 다닐 거거든? 오빠가 돈 좀 줄 수 있어? 엄만 돈 없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얼마냐고 하는 거예요.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이더군요. 당연히 남편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덜컥 알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빠듯한 살림에 아기 물건도 거의 중고로 구해다가 쓰는데 그렇게 큰 돈이라니요. 신우가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200만 원 여윳돈이 어딨어. 아, 그러면 명색이 오빠가 돼서 동생 부탁 거절하냐? 우리 이번 달 생활비도 모자라. 아, 카드 땡겼으면 되잖아. 아, 되게 앵앵거리네. 내 월급에서 준다는데 왜 그래 짜증나게. 남편이 눈치 없이 큰 소리를 내자 신우가 팔짱을 끼며 방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언니, 지금 내 학원비 준다고 오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씨,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해주겠는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요? 오빠가 해준다는데 언니가 뭔데요? 오빠 월급이 오빠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비인데. 그랬더니 신우가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언니도 집에서 놀지 말고 일하면 되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서 따져 말했죠. 내가 놀아요?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고.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애 가져놓고 왜 불쌍한 척이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왜 그리로 튀는지 어이없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더군요. 나는 그 학원 다녀야 돼요. 학교 졸업하고 항공사 취업할 거거든요. 막말로 대충 결혼이나 해서 누구처럼 집에서 퍼질러 있고 싶지 않거든요. 대놓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야말로 발목 잡혀서 이렇게 살고 싶나요? 저는 너무 서글프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신우한테 뭐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난리인 거예요. 아, 내가 해준다는데 왜 난리야? 그냥 가만히 있어. 네 돈이야? 남편의 말에 신우는 비웃고 있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아이가 잠들고 화장실로 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힘들 땐 절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은 제가 사는 곳에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결혼하고부턴 자주 가지도 못했어요. 애 보느라 집을 비우기도 힘든 데다 남편도 자기 집은 뻔질나게 가도 저희 집에는 거의 안 갔어요. 명절 때도 시댁에서 명절 내내 지내느라 다른 날 잠깐 짬내서 갔다 오는 게 전부였죠.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했어요. 이러려고 저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보낸 게 아닐 텐데. 제가 전화해서 자주 못 가서 죄송하다고 하면 저희 엄마는 저만 잘 살면 된다고 늘 그러셨죠. 그래서 더욱 힘든 거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렸어요. 못나게 사는 거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울하고 낙도 없고 시댁 식구와 남편의 무시와 구박으로 점점 지쳐갈 때였어요. 하루는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이번 주말에 최서방이랑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 가기 싫은지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더군요. 아, 뭔 일인데 오라 가라 그래. 뭔 일 있대? 저희 부모님을 말할 때 존친 따윈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말할 때 존칭 따윈 없었습니다. 정말 얄미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죠. 저는 일단 친정에 가야 해서 꾹 참고 말했어요. 엄마가 기니 할 말이 있다고 그러셔. 아니면 집에서 민우 보고 있을래? 나라도 버스 타고 갔다 올게. 아, 미쳤어? 내가 혼자 어떻게 애를 봐? 자기 자식인데 왜 못 보나요?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혼자 애 못 본다고 해서 결국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가는 내내 툴툴거리더라고요. 짜증났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게 된 거라 좋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가게 되고 부모님은 오랜만에 저희 민우를 본 거라 엄청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입이 대빨 나와 있고요. 저희 아빠가 최서방 오느라 고생했지? 그러니까 남편 한다는 소리가 예, 차가 좀 많이 막히네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놀러 다닐 땐 몇 시간이고 운전해서 가면서 친정 올 때는 저렇게 힘들고 피곤한 티는 다 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 혼자 거실 소파에 가서 거의 드러눕듯이 앉아있더군요. 저는 부글부글한 속을 달래며 엄마에게 여쭤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웃으시면서 앉아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엄마가 꺼낸 얘기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 땅 말고도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전부터 집안 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인데 평수는 넓지만 여태까진 크게 쓸모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오기로 결정되면서 보상을 엄청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은 반쯤 누워서 폰을 보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곤 갑자기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겁니다. 보상받기로 한 금액은 10억이 조금 넘는다고 했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부모님은 만져보기도 힘든 큰 액수였죠. 그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 노년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겁니다. 바로 좀 전까진 예의라고 눈꼽만침도 없이 굴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면서 보상에 관해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은 그게 자기 돈이기라도 되는 듯 싱글벙글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고 얄밉더라고요. 부모님은 보상받고 나면 저보고 5억 정도 떼주시겠다고 그걸로 집장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에선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 구할 수 있거든요. 남편은 신나 죽으려고 하는데 저는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론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바로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 완전 굽신거리는 거예요. 뭐 드시고 싶은 건 없냐느니, 우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느니, 왜 사람 오라가라 하냐며 짜증낼 땐 언제고, 돈 준다고 하니 달라지는 그 태도가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민우를 자기가 보겠다고 하질 않나, 저보고 계속 쉬라고 하질 않나, 다음 주 주말은 자기가 애기 보고 다 할 테니 저보고 친구나 만나고 오래요. 기가 막혔죠. 애기 낳고 두 돌이 지났을 때까지 저는 자유시간 한 번 없었거든요. 남편은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반대해서 제가 하루 종일 2년 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단 하루도 혼자서 좀 쉬는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자기 월급이나 축내는 식충이 취급했죠. 그런데 부모님이 보상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저보고 그동안 고생했다느니 앞으로는 자유시간을 가지라느니 갑자기 애처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화도 나지만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잘하려면 잘할 수도 있는 사람이면서 여태까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그랬구나. 내가 돈이 생긴다 하니 저렇게 180도 바뀌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뀐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남편이 그새 시댁 식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 호칭부터 달라졌죠. 원래 저를 부를 때 야 또는 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신우들도 호칭만 언니 집 반말 섞어가며 싸가지 없게 굴더니 이젠 저한테 생글생글 웃으며 얼마나 곰살맞게 굴던지요. 저는 속으로 이 집 사람들 원래가 싸가지 없고 예의 없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은아, 오늘은 내가 식사 준비 다 해놨으니 너는 와서 밥만 먹고 가렴. 전화 와서 그러는 겁니다. 언제는 일찍 와서 밥 해놓고 가라고 소리 지를 땐 언제고. 저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속 보일 정도로 저를 보는 눈빛마저도 다 달라져 있더군요. 신우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피곤하죠? 좀 쉬세요. 민우는 저희가 놀아줄게요. 여태까진 조카하고 한번 놀아준 적도 없고 오히려 저희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쓰면 시끄럽다고 눈치 줬던 신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민우랑 놀아주고 책 읽어준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아이도 남편과 신우들이 다 놀아줘서 저는 소파에 가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참 묘했어요. 이런 대접이 처음이기도 하고 예전에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반에 반만 해줬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속 보인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대접이 처음이라 싫지만은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기만 한다면 저도 지난 일을 잊고 잘 지내보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나요? 저는 우연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하는 대화를 들었고 그 시커먼 속내마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휴일날 저보고 혼자 시간 보내고 천천히 오라고 등 떠밀길래 혼자서 바람이나 쐴까 하려고 나갔다가 지갑을 놓고 와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밥을 먹는 중인지 스피커폰으로 아주 크게 시댁 식구들과 통화 중이더군요.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럼 어떡해. 잘해줘야지. 엄마, 돈이 5억이유. 내가 평생 일해도 그 돈 못 모아. 근데 갑자기 넝쿨째 그 돈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잘해줘야지 별 수 있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 시골 양반들 집불도 없어 배더만 그런 땅이 다 있었다니? 그러게 말이야. 그날도 오라가라 해서 진짜 짜증났거든. 아 진짜 시골 노인네들이 어디서 오라가라야 하면서 집에 가서 영은이 쥐잡듯이 잡으려 그랬는데 이게 웬 떡이야? 5억이라니. 아 근데 좀 아쉬워. 돈 너무 적게 줘서? 그 노인네들 욕심은 많아서 10억 받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5억이 뭐냐? 하여간 없는 것들이 욕심은 더해. 다 늙은 데다 시골 살면서 뭔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욕심이냐고. 그러게 말이야. 그 양반들 그렇게 안 생겨서 은근 욕심 많다. 그냥 딸한테 다 주지. 그럼 나도 그 직장 그만두고 가게 하나 차릴 건데. 일은 영은이 시키고. 그 와중에 신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언니한테 그런 거 맡기지 마.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가게도 말아먹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며 웃는 겁니다. 현관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던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도 이제 돈 좀 생겼으니까 필요한 것도 사고 놀러도 다니자. 그래도 되지 오빠? 당연하지. 그 돈이 다 내 돈이야 결국. 내가 요새 안 그래도 영은이 걔 비위 맞춰주고 있다. 팔자에도 없는 비위 맞추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돈만 받아봐 아주. 저는 남편이 깔깔거리며 웃는 도중에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집 앞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생각했습니다. 잠시나마 잘해준다고 저것들을 내 가족이라고 믿었던 제가 바보 등신이었습니다. 저것들은 저를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였어요. 제가 돈이 없을 땐 몸종 취급이었고 돈이 생기니 그냥 돈줄이나 호구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를 대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미 결혼했으니 참고 부모님 걱정 끼쳐드릴 순 없어서 참고 또 참아왔던 그 시간들. 제 속은 다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마련해 주시려 한 돈까지 자기들 것 마냥 절어다니요. 저는 더 이상 당하며 살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과 갈라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도 되갚아주고 싶었죠. 이대로 당하기만 하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길로 버스를 타고 부모님께 갔어요.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렸죠. 엄마는 저 혼자 왜 그렇게 참고 살았냐고 우시고 아빠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학 졸업도 못하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참고 살았는데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당장 갈라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으로 해준다고 한 돈, 갈라서고 나면 줄 테니 그걸로 새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작해보라고. 아이는 엄마가 봐줄 수 있다고요. 부모님도 나이가 많이 드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보상받으시면 농사일은 이제 접으시고 소일거리를 찾으시려고 생각 중이셨거든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변호사 상담도 한번 받고 왔어요. 제 마음속에선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슬슬 돈 얘기를 하더군요. 있잖아. 민정이 어학연수 가고 싶다는데 우리가 돈을 좀 보태줘도 될까? 민정이는 첫째 신우였습니다. 저번에는 승무원 학원 간다더니 이번에는 어학연수를 가겠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모른 척 물어봤죠. 우리가 돈이 어딨어서. 에이, 조만간 보상금 들어온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제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집 사고 하면 그 돈도 그렇게 많은 돈 아니잖아. 집을 뭐 얼마나 큰 걸 사려고. 적당한 곳으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는 우리도 필요한 것도 좀 하고 그러자.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싶으면 그러던지. 그럼 어학연수비 우리가 좀 해줄까? 얼마나 드는데? 6개월 정도 가고 싶대. 한 1,500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카드로 하고 나중에 보상금 들어오면 그걸로 메꾸자. 마음대로 해. 남편은 제 말에 실실거리더군요. 그리고 그 후에 시댁을 갔는데 시엄마도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집 냉장고도 너무 오래돼서 이제 냉기가 다 빠졌어. 새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식탁하고. 바꿔! 제일 좋은 걸로 바꿔! 정말? 그러면 하는 김에 TV도 좀 바꿔줄래? 영 오래돼서. 바꿔요. 필요하면 바꿔야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벌써 돈이라도 생긴 듯 남편의 허세가 아주 하늘을 찌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다 냅뒀습니다. 남편이 저럴 것 같았어요. 허세 어디 가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암소리 안 하고 냅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후에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군요. 내 친구들 다 명품 가방 하나씩 드는데 나만 없는 거 있지? 저도 없어요, 어머님. 너도 사면 되지, 얘. 돈이 어디 써서요. 사돈어른 보상받는다며 너네한테도 좀 떼어주신다고 했고. 집 사고 하면 그렇게 남는 것도 없는데요, 뭐. 예, 너 아무리 그래도 꽁으로 그 돈이 굴러왔는데 좀 써도 돼. 너도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고 그래. 꽁으로 그 돈이 굴러오다니. 아예 대놓고 저를 돈줄 취급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장단 맞춰드렸어요. 아가씨는 명품 가방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엔 화색이 돌더군요. 없어 걔도. 그럼 이참에 걔 것도 살까?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그래 잘됐다. 저는 결혼한 이후로 그렇게 밝은 시어머니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저만 보면 그렇게 미간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더니 이렇게 웃으실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덧붙여 말했죠. 근데 저희 카드 아가씨 어학연수비 때문에 한도 다 됐거든요. 아, 알겠어.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내가 하고 나중에 너네한테 보상받으면 그때 주면 되겠네. 저는 대답 없이 싱구도 섰습니다. 그렇게 같이 백화점을 갔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주 신났더라고요. 한 사람당 400만 원 넘는 가방을 턱턱 사고 막내 신우까지도 학교 가방 하나 새로 샀어요. 막내 신우 것도 명품 라인에서 산 거라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신나셨는지 저한테도 하나 사주신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싫다 안 하고 하나 골랐어요. 제 인생 첫 명품 가방이었죠. 어머님 잘 쓸게요. 너무 예쁘네요. 어휴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맙지. 언니 저도 고마워요. 저는 그 말에 대답 없이 그냥 빙구도 샀습니다. 신우 어학연수비 1,500에 시댁 가전제품 교체 비용 500만 원. 게다가 명품 가방까지 4개나 사서 1,500. 게다가 남편도 신나서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러 다니더군요. 그렇게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순식간에 쓴 거였죠. 저는 이 정도면 됐다 싶었습니다. 터트릴 날이 온 거죠. 아이는 미리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그날 저녁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밖에서 외식하자고 했어요. 남편한테 퇴근하고 바로 오라고 했고요. 시댁 식구들은 좋다고 외식 장소에 다 모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름엔 같이 여행을 가자느니 어쩌느니 꽃 타령을 하더라고요. 저는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났을 때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죠. 남편은 이게 뭐냐고 하더군요. 이혼 서류. 제 말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눈이 동그래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뭐? 당신 이름 적어서 내기만 하면 돼. 합의 이혼 못하겠다 어쩐다 하면 소송 가는 거고. 변호사는 여기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로펌에다가 미리 다 알아놨어. 제 말에 남편과 시댁 식구 모두 벙찐 얼굴이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고 참고 살 줄 알았어? 당신이 뭘 참았다는 거야? 오빠랑 너네 식구들이 나 몸종 취급한 거 어디다 얘기해줘? 오빠는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 없이 육아 살림 다 나한테 떠맡기면서 나보고 돈 못 벌어 온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개무시했지? 그리고 당신네 식구들은 나를 무슨 일하는 식모 취급이나 하고 내가 참으니까 나를 아주 호구로 알았지? 예, 우리가 언제 어머님 집 갈 때마다 밀린 집안일에 식사 준비도 혼자 다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 하나 우리 민우 봐주기라도 했어요?
그러면서 꼭 밥하고 국은 어머님이 뜨면서 저는 다 식어 빠진 밥하고 건더기 하나 없는 국 줬죠. 저한테 식은 밥 아까우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요. 나 참 먹는 걸로 더럽고 치사해서. 그뿐이에요? 아가씨들. 아니 아가씨들은 개뿔. 너네 신우 둘. 은근 반말 섞어가면서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심부름 시켜댔지? 저는 제가 그 상황에선 말도 잘 못하고 어버버 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 참았던 말들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제 말에 신우도 막 따지더군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기억도 못하니? 오늘은 김치 부침개 먹고 싶으니 내놔라. 김밥 싸달라. 피클 만들어 놔라 등등. 그래놓고 해주면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짜네, 싱겁네, 냄새나네. 안 그랬어? 어쩜 이렇게 너네 가족들 다 하나같이 그 모양이니? 노예들였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내가 그동안 참고 살다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알아? 제 말에 시어머니도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일단 절 달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섭섭한 게 있었나 본데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원래 가족끼린 섭섭한 것도 있고 그런 거야. 너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제가 가족이긴 했어요? 아니던데요?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꼽주고 부려먹고 그게 가족 맞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보상받는 돈 주신다는데 왜 당신네들이 더 신나서 내 돈 뺏을 생각만 해? 뭐? 비위를 맞추고 있어? 돈만 받아오면 두고 보자고? 그 말에 남편은 놀랐는지 아무 소리 못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참고 살 이유 없어요. 이번에 남편이 따지더군요. 당신 지금 처가댁 보상받는다고 이러는 거야?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돈도 생겼고 더 이상 참을 이유 없어. 민우 키우면서 내가 알아서 잘 살 거야. 당신 뭐 하나 괜찮은 구석이 있어야 참고 살지. 제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난 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그러면 돈도 일부러 쓰게 한 거니? 이렇게 이혼하자고 할 거면서? 그 말에 식구들 모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그제야 생각난 거겠죠. 여태까지 물 쓰듯 쓰고 다닌 돈들.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이라도 일부러 제가 쓰라고 하고 돈 드린다고 한 적 있어요? 아니면 제가 돈 쓰라고 등 떠민 적이라도 있어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쓴 거 아니었어요? 야! 그건 네가 보상받으니까. 제가 보상금 받는 거랑 뭔 상관인데요? 아가씨 어학연수비며 어머님 댁 가전제품, 명품 가방까지 다 필요해서 돈 쓴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 앞으로 쓴 건데 아까울 것도 없잖아요. 남편은 제 말에 막 난리를 치더니 제 팔을 잡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내가 이혼해 줄 것 같아? 저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내 몸에 손 하나 대봐. 나 여기 사장님한테 미리 다 말씀드려놨어. 내가 혹시 소리 지르거나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나 절대 합의 안 해줄 건데. 빨간 줄 한번 그려볼래? 그리고 누구 맘대로 이혼이긴 내 맘대로지. 애초에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내 발등 찍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가방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잘 쓸게요. 이 징글징글한 결혼 생활 끝내면서 남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야, 그건 놓고 가! 정말 끝까지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에서 제 지갑하고 파우치만 빼고 바닥에 가방 던졌습니다. 끝까지 더럽고 치사하네요. 자, 갖고 가서 팔아서 쓰세요. 그리고 저는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등 뒤에선 시댁 식구들 난리를 치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신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따지고 제 말 다 한 거라 가슴은 막 뛰고 손발은 떨렸지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로 당신이 아까 내 손목 잡은 것처럼 집에 있으면 난리칠 것 같아. 아이야 잠깐 나가 있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와 미리 상담했었는데 집을 나갈 땐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가야 나중에 꼬투리를 안 잡힌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정해진 기한까지 합의 안 하면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간다고 말해놨습니다. 변호사비까지 쓰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요. 나중에는 친정에 찾아와 잘못했다느니 비는데 저희 아빠도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아무 말 안 해서 알아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내 딸을 그렇게 몸종 취급하며 살았냐고요. 저희 아빠도 화나면 무서우시거든요. 덩치도 신랑보다 크고 농사일을 평생 하신 덕에 힘도 엄청 세세요. 아빠가 순순히 말할 때 이혼하라고 아니면 가만 안 있는다고 하며 흥분하셔서 남편도 그 모습에 거의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해준 날짜까지도 합의 이혼 안 한다고 버텨서 결국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고 양육권만 가져오면 돼서 그 부분으로 다투고 있는데 아마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이 빨리 마무리되고 하루빨리 엄마 아빠와 함께 살며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끌려다니지 않고 제 주관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제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니까요. 서럽고 우울했던 결혼 생활 용기 있게 끝냈으니 제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왔으면 합니다.